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계 내빈 여러분과 참여 작가를 모시고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6 한국예총 기획전시는 경계에선 이방인들이라는 주제로 북한 이탈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북한 이탈 작가만의 개성 있는 예술적 표현을 살펴보고 창작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소외된 작가들의 지원 및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민간 예술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100만이 넘을 뿐만 아니고 또 많은 생활예술하는 동아리까지를 지금 안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입장에서 저희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실현 가능한 이제 이런 남북 문제를 접근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 또 이런 사업을 지속화시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출발을 선상에 선 이제 이방인들, 썩 좋은 어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에서 창작 활동을 하시다 넘어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엄선해서 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전시 내용은 북한의 가난과 인권 등의 문제 제시, 탈북민의 삶의 애환 등을 담은 현대적인 그러한 경향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북에 거주한 작가분들은 이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극사실을 표방하는 그러한 작품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작품은 거기를 떠난 현대적인 그러한 현 상황을 작품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총에서는 더 확대해서 탈북 작가분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전람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작품을 내주신 오성철 작가님, 강춘혁 작가님, 그리고 조용 작가님 이 세 분께서 정말 뭐 탈북의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정착의 과정이라는 게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생활 속에서도 의지와 창작 의욕을 잃지 않으시고 훌륭한 전시를 전시의 작품을 내주실 수 있게 돼서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감동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예총에서 기획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전시입니다. 일반적인 북한 출신 작가들의 전람회는 그동안 많이 있어왔지만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자기 개인전 형식의 전시를 이렇게 모아서 세 분이 이렇게 하는 전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에 영향을 받은 작품을 보여준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넘어와서 여기에 창작 활동을 하면서 그때의 어떤 교육들, 아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또 여기에서 자유롭게 창작한 작품들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처음 있는 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 간에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큰 성도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돌이 쌓였을 때 그 성이 만들어지지 한꺼번에 동시에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품 전시회가 앞으로 우리 민족 간의 화해를 위해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목동 한국예술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그리고 경계선 이방인들을 기획을 해주셨고 한국예술 총단체 연합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계획된 게 너무나도 획기적인 일입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북남이 하나가 되는 그림 속에서 저희들이 많은 걸 느끼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그림도 있고요. 예, 예.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이는가 순수함도 있고요.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재해석되는 게 좀 다를 텐데요. 예, 예. 어떻게 해서 회장님께서 이런 어떤 기획전을 추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이루어지는 전람회는 아니고요. 네. 자, 2004년도부터 6년까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남북 교류를 추진해 왔었고,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늘이야 여는 전람회가 이제 이건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네.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한 탈북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까지는 이북 작가들 작품만 전시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저희 회총에서는 탈북 작가 3인을 세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북의 뭐 가난, 뭐 어려운 상황, 또 탈북에서 현 처한 어려움, 또 이북의 현황, 이런 문제들을 이제 작품으로 네. 표현한 전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북 작가들은 대개 이제 사회적 리얼리즘적인 극사실적인 네, 직설적인 그러한 표현도 많이 그리고 하시고. 선전적인 네. 그런 작품을 합니다만은, 이분들은 탈북한 만큼 또 현 문제를 네. 작품화한 점에서 우리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또 현상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림을 봤을 때, 탈북하시는 분들이라 예. 그림들이 다 혁명적이지 않을까, 그들이 예. 체계에서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작품을 보면서 약간 선입견이 예.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림을 보면서 참 제가 좀 많은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회장님께서 너무 좋은 취지를 기획을 하셨고, 또 예. 이분들 또한, 물론 우리나라 예술계가 배고픔이 현실이긴 합니다. 예. 또 이분들 또한 배고픔이 현실이고요. 예. 근데 그분들 얘기를 통해서 제가 가장 감명이 받았던 건, 예. 북한에서 중국에서 배고픔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듯이 그분들의 매개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예. 저희 한국애총에서 예. 그 여러 분들의 기획전을 많이 해주실 테지만 예, 예. 오늘 또 기획을 또 하셨을 만큼 또 예. 앞으로도 계획을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모든, 또, 예. 네, 뭐든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또 어떤 도움들이 또 해드리고 싶은지, 또 어떤 작가분들도 모셔서 또 더 넓은 곳에서 많은 예. 분들이 또 볼 수 예. 있게 해주실 수 있는지, 예. 또 앞으로의 계획과 예. 또 이분들한테 어떻게 좀 혜택을 좀 예. 해줄 수 있는지 어떤 예, 그렇습니다. 부분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탈북 작가들을 도와주는 취지로 이번 3인을 모셨습니다만은 네.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네. 탈북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알리는 장이 되는, 또 세계 속의 미술 흐름을 알게 하는,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에 힘이 된다라면 저희가 확대해서 이제 하고자 합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예, 좀 더디더라도 그래도 우리 예. 회장님께서 해주실 거라 믿으시면서 예.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그리고 경계에선 이방인들을 기획을 하신 장영준 큐레이터님을 모시고 오늘의 작품 세계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이곳에 와보니까 많은 작품들이 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근데 이 경계에선 이방인들을 기획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북한 체제를 탈출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분야의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은 여기에 와서도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을 섭외했지만 이 작가들은 그동안의 작품 활동량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로서의 의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돋보여서 이 작가들을 저희들이 이제 섭외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탈북한 그러니까 탈북자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되죠? 그러면 탈북자분들께서 그럼 이런 미술 업계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대략 몇 명 정도가 계시는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3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와서 생활의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네. 작품 활동을 접은 작가들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연락이 안 된 작가들도 네. 계시고 또 해외에서 거주하는 작가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은 이 작가들을 위주로 보시면 네, 됩니다. 오성철 작가님을 만나 뵙고 잠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좀 만나게 됐어요. 화가님처럼 안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오늘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 네. 경계선 이방인들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작품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서 저는 탈북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들은 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화가분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탈북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탈북자 1호라고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 한번 방송 나갔는데 뭐 최연소 탈북 1호 하가 뭐 이런 뭐 타이틀을 달아주더라고요. 뭐. 네, 최연소 탈북 1호 작가. 그러시구나. 근데 그 작가님께서는 자, 어떨까요? 본인의 작품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처음에 잡으시거나 그러시잖아요. 근데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본인의 그 작품 세계가 있는지 잠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살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요. 네. 제도권이든 정치권이든. 근데 그런 속에서 사람이 살면서 이제 삶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뭐 가치 공유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계속 그 순간순간 이제 자기 생각을 사회에 투영하고, 그래서 그걸로 또 질문을 던지면서 그냥 순간순간 솔직한 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직설 기법이 많이 표현됐습니까? 처음에는 막 직설적이 많이 있다가 조금은 운용적으로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요, 제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는 이제 체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라는 게 보통 이제 혁명 체제에 대한 그림이 많이 되어 있고 많은 화려한 색상을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넘어와서 그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됐단 말이에요. 이제 뭐 자기가 있던 툴에서 이제 그건 한정돼 있었고, 네네. 너무 많은 것들 이제 다양한 것도 뭐 형식부터 시작해서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걸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요? 네. 제가 우리 작가님 그 작품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가장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이 놀랬거든요. 꽃제비의 아버지. 잠깐 이쪽으로 오시면 이 꽃제비라는 얘기는 저희도 다른 프로에서 많이 접해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작업을 하셨을 때 많이 고민도 하셨을 텐데 이 재료의 기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작품은 처음에 이제 입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할 때게 이제 또 다른 체제에 또 다른 상황에 이제 사회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고생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권력이 뭐냐, 권력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 정치하에서 또 사람들이 막 고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도대체 한 사람이 누리는 권력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 속에 살아야 되냐 해서 권력이나 욕망에 대해서 한번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나온 게 처음에 뭐 보다가 그 우리 늘 보는 뭐 백두산에 이렇게 김종일이 뭐 이렇게 타고 있는 우상했던 작품들이 있어서 그런 걸 그냥 이제 했는데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여기 한국 와서 이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제 재료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네네네. 저도 많은 그 실험들을 했어요. 뭐 네. 이거 말고도 정말 별 가지고 다 해봤는데 이거는 너무 그 판넬에 이제 박히는 타카 그 느낌 있죠.
약간 좀 거칠다는 느낌도 있고. 네, 막 박히는 네네. 소리나 이런 것들이 네.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걸로 한번 작업하자 해가지고 작업. 네,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많이 야유였어요. 예. 야위이기도 하고 이 작품의 어떤 내용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왜 이 작품을 다시 갖고 오게 되셨는지 조금 재미있는 일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원래 작품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뭐 아름답지도 않아요. 뭐 보면 뭐 칼라나 뭐나 그러면 저희 볼 때겐 감동이 있거나 이제 내면적으로 있는 아름다움을 찾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삽 대신에 스푼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삽인 줄 알았어요. 네, 저희 밥 먹는 스푼이에요. 네, 네. 예, 그 서인데 항상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제 그 암흑이 세계 벼랑 끝에 딱 가 있어요. 예, 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딱 있던 저희 그 자상이라 그럴까? 예, 그래서 그 후에 환경이나 사회나 이걸 다 떠나가지고 너무 좀 이게 가슴에 와닿았던 거고 제가 작업한 데서도 이거는 팔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사실은 구매를 갔었어요. 근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 제가 좀 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 오성철 작가님은요 시리즈 작품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도 보면은 그늘의 자리 1, 그늘의 자리 2 이렇게 해서 뒷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자화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앞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뒷모습만 봐서는 그냥 그분들의 배고픔, 굶주림, 뭔가 이렇게 갈망하는 뭔가 보이겠지만 과연 이 정면에 안 보이는 앞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상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던져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 앞면으로 제가 이제 구도를 돌리면 갑자기 그 공간이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깊이 나와 같은 자세로 이제 그 암흑이 공간에서 과연 사는 게 뭐냐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작품들을 제가 다 작가님의 그 작품처럼 다 이해를 한다거나 보는 사람마다의 시각점에서 해석하는 느낌이 참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신작들도 또 출품을 하셨어요. 신작들은 지금 뒤쪽에 있고 이 스푼의 개념도 참 뭐 작품 초기하면서 항상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는 게 뭘까? 사람 산다는 게 과연 뭘까? 뭘 필요로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계속 작업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기획하고 이래서 나온 게 아니고요. 가끔 제가 그리는데 10점을 그렸으면 한 속점, 넉점, 5점 이렇게 점점 불어나면서 이 스푼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사람이 저 이거 봤어요. 비춰진 그 먹고 사는 도구잖아요. 스푼이 먹고 살아가는 도구에 뭘 올려놨는가에 따라서 가치관이 틀려지거든요. 세관 자체가 가치관이 이렇게 기준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북한의 권력이나 뭐 이게 돈이 아니라 좀 작품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이제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작가님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마이애미에서도 지금 동시 전시 중이라면서요? 지금 근데 안 가셔도 돼요? 그 오프닝하고 DP하러 갔었어요. 갔다가 하간 뭐 그림을 자꾸 그려야지 그 행사인데 계속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왔는데. 근데 오늘 전시하시는 것과 또 마이애미에서 또 이렇게 전시를 하시다 보면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
그들이 또 보는 시점에서 과연 작가님이 원하는 그 기대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문화든 뭐든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더디게 가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10년, 15년 동안, 뭐 20년 동안 작업을 했는 분들도 너무 힘들게 막 작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제가 뭐 딴 데서 왔다고 해가지고 뭐 10년, 20년 그렇게 고생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 가지고 꾸준히 뭐 다 알아주셔서 예, 조금이라도 뭐 생각이 저하고 좀 비슷해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요. 오성철 작가님은 한남대학교 지금 회화과죠? 예. 네, 서양화를 또 그리시면서 회화과에 지금 다니시고 2017년에는 졸업을 하신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저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작품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원래 하고자 했던 작품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그들의 세계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서 활동해 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네, 오늘 오성철 작가님의 그림과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혁 작가님 모시고 그림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일단 저는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탈북을 하여서 중국에 한 4년 넘게 체류돼 있다가 한국에 온 지는 2001년도에 왔고요. 예. 적응하시기가 아무래도 많이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예, 뭐 힘들었죠.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한국에 도착해서의 삶은 되게 컸거든요.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정작 뭐 현실에 부딪히니까 안 됐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림의 주제가 유토피아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의 유토피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토피아는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작품을 많이 보면서요. 정체성의 혼돈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국기가 있는데 이제 막 내려와서 넘어와서 이제 본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자화상에 그 정말 혼돈이 왔을 때 그림을 그리셨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뭐 지금도 뭐 아직까지는 글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초반에서 와서부터 이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혼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되게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림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과연 정말 그 정체성의 혼돈보다도 이렇게 어떤 거를 더 전달해주고 싶었나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보면 눈 양쪽에 이제 다른 국기가 네.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냥 네.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탈북을 해서 한국 남한 땅에 와서 국적도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과연 내가 북한에 그거를 다 벗었다고 생각될까 이런 의문도 들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뭐 탈북자 이런 시선이 오니까 항상 내가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또 예를 들면 그냥 보통 이렇게 뭐 친선 경기 축구 경기를 빗대어 보자면 뭐 남북 축구 친선 경기 하면 과연 어떻습니까? 어디를 과연 응원해야 될지 이런 혼돈과 이런 것들이 많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인데 말이죠. 네, 결국 나눠진 것 때문에 그 작가님의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인물화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잠깐 이렇게 그림을 이게 몇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앙증맞고요. 그렇게 색채가 뭐 화려하진 않아요. 보니까 정말 그림이 소박해요. 근데 이게 정말 일상생활에 겪으신 거를 그냥 스케치를 이렇게 하신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냥 가볍게 그냥 스케치를 한 거고 또 저희 고향에서 우리 어릴 때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아이들 저희 또래 친구들이 똑같이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묘사를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가볍게 저도 봤어요. 그리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물론 그쪽에서도 열악했지만 우리 미술업계가 아무래도 많이 또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활동할 계획이라든지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요? 예, 저는 일단은 그냥 그림 작품을 계속 그릴 것 같고요. 뭐 그게 어렵고 뭐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제가 고향에서 살고 굶주려 살고 중국에 건너서 숨어 지내고 이런 환경보다는 나은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또 이런 것들 이런 현실 사회를 북한의 현실 사회를 너무나도 젊은 친구들이나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전달하고자 메시지를 담아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예, 계속 앞으로도 계속 작업할 거고 그게 뭐 배고픈 길이더라도 북한에서만큼 중국에서만큼은 힘들고 배고픈 게 아니니까 예, 계속 이렇게 작품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작품을 계속 전시를 해 주실 거라 믿고요. 계속적인 이제 또 다른 또 유토피아를 찾아서 또 작품을 또 뵙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용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활동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활동을 한 지는 그저 들어오면서 거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10년은 넘었다고. 그게 쉽게 활동하실 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정착하기까지 많이 이제 이렇게 혼돈도 있었을 테고, 어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북에서 뭐 바라보는 미술과 이제 남한에서 바라보는 미술의 세계가 좀 많이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접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일찍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좀 놀라울 수 있지만 제가 러시아에 한 15년을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이 작품이라든가 이 중간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국 분들이나 그 작가분들도 좀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도 있었고 했으니까 들어와서 인차 작업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역할이 있지 않았겠나 하고 또 이미 거기서부터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 좋은 조건도 초견됐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가르치는 거 하고 같이 이걸 했어요. 네, 조용 작가님이 보니까 모든 만물은 자기 내면의 표현이다라고 하셨어요. 참 이 작가님들에 보면 모든 이렇게 가치관을 딱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한 점의 흔들림이 없이 그거를 고집을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 보면 화가님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어떤 것을 더 그 내면적인 표현을 더 추구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네, 여기에 지금 제 글도 썼지만 네. 저는 북한에 있었을 때는 오직 뭐라고 할까 모든 것이 조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에너지였다면 해외 생활을 하고 여기 들어오면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네. 서로 주고받는 공생과 하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하나의 그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에서 존재의 다양하지만 하나로 모든 것은 똑같은 그런 의미의 그런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작품화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 세 가지는 동일해요. 민족적인 거하고 생명, 그다음에 어떤 진리적인 거,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이 존재 그 자체다 하는 그런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그거를 이해를 그러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풍경화도
장도 그리시고 네. 인물화도 그리시고 뭔가 또 다른 어떤 제 3의 눈에서 그리시는 게 너무너무 다양하신 거예요. 네. 그냥 가리지 않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뭐 나는 네, 네. 인물화만 그린다 뭐 이렇게 하실 텐데 네. 분명 저는 대학을 나올 때 인물화가 제일 북한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인물화를 그리면 모든 것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런데 러시아에 있으면서 인상 화가들이나 쿨림트 이런 고갱, 고후 그런 사람들한테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거기서부터 내 작품이 변화가 해야 되겠다는 그게 들어왔는데 이 세상은 무엇으로도 한 가지만으로는 다 설명은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마다 인물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또 이런 추상에 대한 그것을 새롭게 한국에 들어와서부터는 네, 네. 조금 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의 길을 가게 됐죠. 네. 아까 보니까 뭐 임진강에 네. 대한 어떤 그림도 이렇게 네. 마을도 있고 뭐 네, 네. 강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어떤 뭐 관련 고향이신지 가까운 곳인지 어떤지. 그러니까 임진강에 대한 네. 내력은 그렇습니다. 그 뭐 큰 여러 가지 의미를 한 것보다도 네. 제가 추구하던 게 자연 생태적인 거하고 네, 네. 진리적인 거 네네. 그것이 임진강에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분단 이전에 벌써 네. 있던 그 생태적인 것도 네네. 그대로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임진강의 우리 역사적인 네네. 그것도 있고, 노래도 있잖아요. 네네. 임진강. 네네. 아, 그 부분만 알아요. 네, 제가 보면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아. 그게 첫 전시회 때 네. 임진강이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로 해가지고 네. 작품을 했던 거예요. 네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작품도 여러 종류의 작품도 많이 하지만 또 이제 벽화를 또 중심적으로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뭐 벽화면 하긴 뭐 도화지나 마찬가지인 거겠죠. 근데 벽화 그림은 대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작업실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자연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지방 산속 네. 가까운 데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콩축제나 또 여러 가지 마을 주민센터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전설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하나의 테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럼 앞으로 그 작가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더 해주실 건지 궁금해요. 참 자유로운 곳에서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많이 좋아요. 그 작가로서는. 근데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좀 열악한 것도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생명과 그다음에 민족적 동질성 어떤 그다음에 아름다움에 대한 이 세 가지 주제가 아마 내 작품의 총체적인 주제나 소재가 되지 않겠나. 앞으로도 남과 북이 그러니까 북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매개체가 또 조용 작가님의 또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